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의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약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 거의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시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저 역시도 철이 없어서 주시는 돈으로 좋다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시부모님이 젊기도 하셨지만 경제 능력도 좋으셨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께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당시에 제법 많은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먹고 살 방법을 찾고 만들어야 됐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술집을 다니면서 여자랑 노느라 바빴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겨서 차린 다방으로 돈을 벌어서 저와 애들 둘이랑 먹고 살았습니다. 이때가 애들 둘 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유흥에 탕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술집 여자랑 살림을 차려서 집에 안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돈이 떨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시부모님 집을 몰래 팔아서 생긴 돈으로 술집 여자랑 살겠다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 시부모님과 결혼을 안 한 시동생들까지 그 작은 집에 다 같이 살았습니다. 한 2년은 그렇게 살았던 같습니다. 시동생들은 대학 및 군대를 가면서 집을 나갔고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으신 다음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또 나가는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집에 있는 돈 훔쳐가기 바빴고 돈이 적거나 없을 때는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고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였는지 답답하고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시간은 흘려가더군요. 아들 둘 다 군대도 다녀오고 첫째는 직장도 없고 결혼할 여자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리 아빠의 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장가가는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살면서 아들한테 전화 한 번 없던 남편이 결혼식 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식중에 앉아있다가 가면서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날의 아들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아빠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연을 끊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였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50대 후반쯤 돼서야 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가다 남편한테서 연락은 오지만 대충 전화만 듣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도 돈 좀 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길래 무조건 거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여자와 살고 있다면서 얼굴 보게 놀려오라고 했다더군요. 애들은 돈 때문에 오라는 것 같다며 연락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 역시도 애들이 남편과 만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늦게나마 아빠로서 보고 싶고 자기 할 도리를 할 수도 있기에 무작정 안 된다고 막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막상 가서 얼굴을 보고 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답을 내주지 못하자 아들 둘이서만 남편을 보고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남편은 아이들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및 사는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고서는 근처 식당에서 같이 술을 한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건강한지 등 저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들들과 할 말이 없으니 저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연락이 더 자주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올 테니 얼굴 한번 보자면서 시간 약속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요구는 빈번했고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그전보다 흰머리도 많아지고 늙어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에 비해 저는 운동도 꾸준히 다니고 특별히 피부과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팩도 하면서 나름 관리를 하다 보니 제가 보아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많이 당황해하였습니다. 가볍게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자꾸 술을 먹자고 권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마음 먹고 온 거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서 만나는 남자 있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본인의 계획이 들통났을 때 나오는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지금처럼 연락이 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술을 강요하면서 불편하게 군다면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도 안 받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저와 합치고 싶어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여자도 있다면서 저한테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 아이들과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꽃배달이 왔습니다. 출장을 가서 못 온 둘째 아들이 보낸 줄 알고 기쁜 마음에 꽃바구니 놓인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남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청 당황했고 첫째 아들 및 며느리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꽃바구니에 편지까지 있다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보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상하다고 느낀 아들들이 남편을 만났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같이 노후를 맞이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 가지고 있냐고 남편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만을 바라보고 살던 남편이니 당연히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고 모았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그 여자랑 살면서 한 번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 여자가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고 남편이 번 돈은 본인 취미 생활하면서 쓰거나 일하기 싫으면 집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일은 하면서 많든 적든 수입은 있는데 생활비는 안 주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한 푼도 안 모아놨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늙어서도 자기와 같이 살려면 3억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게 안 되면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인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많이 빌려주고 돌려받지도 못한 서방님들이 남편을 외면하였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는 돈 없으면 나가라고 하니 가장 만만한 저한테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온 아들들은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면서 이제 행복해지고 있는데 다 늙어서 다시 고생길로 가고 싶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자면서 저를 데리고 핸드폰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폰에 있는 남편 번호를 차단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기네들도 더 이상 연락받지도 않고 진짜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연락은 끊겼고 가끔씩 잘 지내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한테 그러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인간의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